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부분을 맡은 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생물 안전관리 부분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사카 대학 미생물병연구소에서 생체제의학으로 박사학위를 했고요. 이후로는 한국의 파스릴 연구소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거기서 간염병을 가지고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위험한 많은 병원체를 배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스크리닝을 하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간염 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생물안전법도 제대로 없을 때라서 제가 이제 살겠다고 이 관련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팀의 잔소리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교육도 하고 있고 규정 지침 만드는 데도 관여하고 있고 하다 보니 또 재밌어서 아예 이제 생물안전 관여 분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 파스텔 연구소에서 생물안전 위원, 위원장 그리고 생물안전 책임자를 하면서 한국 파스텔 연구소 전체의 생물안전 관련 업무를 했었고요. 이후 2016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 생물연구원으로 옮겨서 거긴 한 1000명, 1500명 정도가 연구를 하는 곳이고 역시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있는 곳이라서 생물안전 연구실 안전을 총괄하는 실험안전실을 만들고 그게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메인은 생물안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생물안전협회 부회장이기도 하고 학술교육위원장으로 있고요. 또 대한연구안전협회에서 이제 이사였었고 현재는 그 강장이라는 기술지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편집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안전 분야는 이제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하고 같이 뭐 후배들을 양성하거나 연구자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안전관리자는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 뭐 이제 강의에 대한 기획을 한다든가 시험 문제를 낸다든가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생물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 제가 예상하는 부분에서 크게 빛나지 않고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제가 뭐 파스릴 연구소에 있으면서 일단 기관으로 상도 하나 받았고요. 아마 제1회 보건복지부 생물안전 유공자 표창상을 제가 받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 병원을 옮긴 다음 2020년도에는 개인상을 이제 수상을 했었고요.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민간 자격 관련해서 교육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찾아가는 교육 아마 제가 1호였을 거예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도 지금은 많이는 못하지만 이제 요청하는 경우 전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온라인 생물안전 교육 중에 의학교육 연구자를 위한 연구실 입문교육, IBC 위원 생물안전교육,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교육은 제가 교환 개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서정대학교에서 생물안전관리 과목을 정규 과목을 만들어서 그때도 강의를 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너무 많이 듣긴 하셨을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연구실 안전관리사 제도의 도입 배경을 보면 이제 연구실은 이제 아마 대부분 산업안전 기사 이상이나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 방제 기사 뭐 이런 걸 갖고 계실 텐데 연구실은 뭐 그걸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느꼈듯이 기계라든가 기구, 화학물질 같은 부분, 게다가 산업안전에 없는 이제 생물체가 들어있죠. 생물체 등 다양한 유해 인자. 자, 화학물질도 산업안전, 그러니까 일반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한 뭐 대여섯 물질을 대량으로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 공정도 몇 가지 정도일 텐데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연구소만 해도 뭐 1000명 정도 되는 연구자가 뭐 1000가지 이상의 연구를 하고 화학물질은 저희가 정리를 했던 6000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해 인자 그리고 늘 새로운 걸 하세요. 그러니까 연구죠. 그래서 새로운 위험성을 가지고 오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 전기 가스 분야에
이제 좀 더 이런 부분이 가미돼서 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생물체는 아마 여러분들의 최대 난적일 거예요. 생물 전공자가 아닌 상태에서 생물 안전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연구실 안전관리사의 생물 과목이 이제 꽤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아마 다른 과목을 여러분들 한 번씩은 접해 보셔서 한번 공부를 하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은데 생물 부분은 아마 지금 있는 곳이 생물에 대한 시설이 없으시다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락을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생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실험은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정식 명칭이고요. 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8조에 관련 근거를 두고 이제 2020년도에 공포가 되었고요. 이제 국가 전문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면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 되겠죠. 시험은 7월 30일 날 총 140문항, 과목별 20문항, 그러니까 7과목이 20문항이고요. 생물이 20문항이 나옵니다. 시험 시간은 9시 반부터 12시 150분.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오랜만에 실험실에 앉으셔서. 그리고 2차 실험 실무는 10월 15일. 평균 60점 이상이고요. 합격자 발표는 11월 21일입니다. 제가 듣기로 4,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들었고요. 한 30% 정도가 합격할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첫 시험이어서 쉽다고는 해도 경쟁률도 치열할 것 같고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오늘 방향을 정하시고 필요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딴다 그러면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일단 연암법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연구시설이 4,252개나 있습니다. 이 연구실에 취업을 할 수 있고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 산업법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고요. 유해인자, 사전유해인자위험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지도, 그리고 우수연구실 인정제 지도, 지도죠.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환경 개선 지도, 그리고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안전에 관한 이제 응답 및 조언, 그런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부분에 참여하게 되십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과목을 보면 지금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이렇게 등등 해서 7과목이 있으면 그 중에 5번째에 연구실 생물안전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까 4,000개 정도의 실험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중에 조사를 했더니 생물연구시설이 2,904개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4분의 1이라는 건 제일 많은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생물연구시설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현재 가장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로 일을 하면서도 생물안전의 부분을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아니어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고 발생 비율도 전년도, 재작년도 제가 통계를 봤더니 이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수로만 따지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물 안전 이 안에 어떤 이제 챕터로 나눠서 이제 할 거냐인데, 요거는 가기부에서 처음 이제 발표할 때 나누어졌었던 생물 안전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물 LMO 포함이라고 이렇게 똑 적어주는 거는 가장 비중이 크겠죠. 안전관리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안에 생물 관련 법률이나 이런 일반적인 소개가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사실 생물 안전에 관련된 법률은 20개가 넘습니다. 가축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생물 무기까지. 근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얼부려서 여기다 넣을까 되게 이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물체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연구용 생물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구용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산업체 지정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어류 폐기물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 그리고
생물체 누출 및 간염 방지 대책. 그러니까 간염 물체라든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연구하다가 누출되거나 몰골에 닿거나 이런 부분에 특히 획득 간염에 대한 사고 대응이나 대책.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비중일 텐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생물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설비라고 하면 장비까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4개를 주셨는데 기존에 다른 안전은 산업안전기사나 다양한 곳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제 발췌를 하거나 문제를 내기가 쉬운데 생물은 민간 가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좀 3등급 위주라서 이렇게 딱 4개 나누는 게 가기부가 생각하는 4개로 나누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 저도 이걸 교재를 썼고요. 근데 쓰고 있는데 가이드가 나왔더라고요. 가기부에서 가이드를 나왔는데 거의 저랑 비슷하게 만드셔서 아마 생각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가기부에서 만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문제는 그 안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해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어렵게 내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셨고 제가 확인했을 때 가능한 꼬지 않고 이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단순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생물에서 20문제 정도 나올 건데 기본적인 요소 중심으로 나오고 가이드 중심으로 나오긴 하지만 가이드 내용 외의 것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60% 이상 맞으면 합격이니까 일단 가이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사실 다른 과목은 여러분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가이드만 보고 핵심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생물은 가이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이건 어디에 더 찾아보면 될까 하는 부분 제가 정리를 했고 또 이제 시간과 여유가 좀 있으셔서 충분히 좀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자료를 좀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챕터별로 가기부에서는 아까 4가지를 제시했는데 일단 정리는 또 조금 다르게 해놓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어요. 어디에 순서가 들어가 있나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안전관리 일반에는 생물안전의 필요성과 생물위해 요소.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은 다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생물안전의 정의하고 생물보안의 개념, 그러니까 생물보안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개념을 조금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생물안전의 정의, 생물보안 개념, 즉 생물안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물안전 정의, 생물보안의 정의 같은 부분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알아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생물안전관리 조직 인력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관련된 법률 구성 역할은 필수적으로 하나 이상은 나올 겁니다. 2문제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만들기 좋은 요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법률 사항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몇 명으로 구성해야 되고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역할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역할이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정하는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고위험 병원제 전담관리자, 생물안전관리자, 고위험 병원제 전담관리 실무자, 그리고 시설운영 책임자, 연구 책임자, 의료관리자. 이러한 분들의 자격, 역할, 물론 연구자까지 한번 쫙 읽어보시고 특히 이 두 사람에 대한 이게 두 역할에 대한 자격하고 역할이 살짝 틀리거든요. 그거를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2등급이 많지는 않아서 이 개념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크게 다른 거 하나가 시설운영 책임자 중에 고위험병원체 시설운영 책임자는 생물안전 책임자와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시설운영 책임자는 연구실 책임자들이 대부분 하셨고 이 경우에 연구실 종사자들의 교육인 2시간 교육을 받으면 충분했는데 고위험병원체 시설 운영 책임자, 즉 이제 연구실 책임자나 시설 책임자들은
만약에 1, 2등급이면 8시간 교육을 받으시고 매년 4시간 보수 교육, 3등급 이상을 갖고 계시면 20시간 신규 교육을 받으시고 매년 4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관리자, 고위험병원제 전담 관리자, 시설운영, 고위험병원제 시설운영 책임자가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 들어간 거라서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위해성 평가 및 연구 계획 심의인데 요거는 IBC랑 연결된 개념으로 뭐 IBC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를 묻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개념, 위험 요소, 위해성 평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훑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물안전 관련 장비 및 개인 보호 장구는 장비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많은 장비 중에 이제 하구드가 있고 클린벤치 있고 생물안전 작업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되게 비슷한데 그 중에 간염성 물질을 사용하는 2등급은 권장, 3등급부터는 필수인 생물안전 작업대에 대한 사항은 100% 나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압전기 멸균기, 예, 이제 이것도 생물 쪽에서는 필수인 안전장비예요. 1등급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요게 약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멸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지표가 있어요. 그런 부분 대해서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심 분리기도 이거는 연구 장비이긴 한데 예전에 간염사가 원심 분리기의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서 안전 장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상의 주의점, 특히 간염 물질 쓸 때 뚜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취급 시 주의사항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보호구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생물연구자 개인보호구만 이제 조금 다르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제 취급관리. 아마 뭐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정의, 위험군 분류, LMO법. 자, 요거는 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의외로. 근데 고병은 이제 저희 고병이라고 부르는데 고병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병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고유병 전담 관리자라든가 기본 사항 몇 개 전체 한번 가이드를 한번 읽어봐 두시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인데 이제 밀폐 개념으로 시설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밀폐 확보, 물리적 밀폐 3요소 같은 기본 사항을 충실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물 위에도 1, 2, 3, 4로 나뉘지만 생물안전시설에 대해서도 1, 2, 3, 4가 나뉘어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정밀안전 진단 같은 걸 받으면 이제 위험 등급으로 해서 뭐 3, 4등급은 당장 이제 보완을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등급, 뭐 1, 2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등급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전 세계에 동일하게 생물안전연구시설은 1, 2, 3, 4등급으로 나뉘어서 1, 2는 주로 신고, 정부기관에 3, 4등급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각각 시설 기준과 운영 기준이 법으로 정확히 1등급은 어떻게, 2등급은 어떻게, 권장, 필수가 정확히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양이 많고 가이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통일해서 이제 7개 다른 종류가 있거든요. 그 시설의 공통 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설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의 따른 시설과 고위험병원제, 간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률에서만 시설이 이 신고 또는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다른 법은 이 법이 준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된 시설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급별 준수사항이나 시설을 신고해야 되나 허가해야 되나 점검의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들을 좀 파악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나누는 거는 폐기물 안전 관리인데 폐기물은 이제 생물체 관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료 폐기물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거기에 격리 의료 폐기물, 뭐 일반 의료 폐기물, 뭐 위해 의료 폐기물 이게 종류가 세 가지인가 있어요. 이거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구별해서 며칠간 보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용기가 이제 노란색 표지, 빨간색 표지, 플라스틱 같은 이제 합성 수지로 된 거랑 뭐 골판지로 쓰는 이 이제 종류가 다른데 어디에다가 버리고 얼마나 보관하는지 주로 이제 15일인데
손상성 폐기물은 30일까지 이렇게 썩는 게 아니라서, 근데 혈액 같은 것들은 7일, 격리도 7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것만 파악해서 알아두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LMO 같은 경우는 뚜껑을 닫아야 되고 반드시 활성을 제거하고 폐기하셔야 돼요. 이건 어류 폐기물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을 하시면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독, 멸균, 세척, 이게 이제 폐기물을 폐기하려면 활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활성을 제거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소독, 멸균, 세척. 아마 여러분 소독, 멸균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전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 에탄올에 죽는 걸로 알고 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라고 다 에탄올에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항성이 있는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DNA 바이러스라서 에탄올에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독 물제에 따른 저항성을 파악하셔서 쉽게 죽이는 미생물과 쉽게 죽지 않는 미생물, 또는 그에 따른 소독제의 특징 같은 거를 파악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고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해놨는데, 사고 유형으로는 이제 에어로졸 발성 유출 사고, 감염 사고. 근데 이러한 사고가 방식이 그러니까 주사기에 찔리거나 날카로운 물질에 베이는데, 그냥 깨끗한 칼에 베이는 거는 그냥 부상이고요. 예를 들어 간염 동물을 해부하고 있다가 그 칼에 내가 찔렸다면 간염 위험성이 있어요. 이건 생물 사고에 들어가요. 동물한테 물리는 경우는 무조건 생물 사고예요. 왜냐하면 동물 이빨이 굉장히 더러워요.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어서 2차 간염이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상 자체보다도 2차로 감염되는 미생물 사고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간염 사고, 획득 간염 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이제 시설 장비, 그러니까 눈 세척기가 필요하다든가, 어디에서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스필킷, 사용법이라든가, 안에 내용이 있는가라든가, 그 다음에 실험동물 탈출 방지 장치, 이거는 이제 문제는 제가 내지는 않았는데, 실험동물 하는 경우에 문 앞에 동물이 넘지 못하게 턱을 만든다든가 하는 장치를 하고요. 탈출 포획 장치를 두기도 하고요. LMO 동물 같은 경우는 탈출한 동물은 이제 오염이 됐다고 해서 실험에 다시 쓰지 않고 분리해서 격리해서 보관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기관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가기부에서 표준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진짜 위험한 사고는 이것도 위험하지만 감염성 물질을 섭취한 경우, 지금은 마스크를 다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는데, 전에는 2등급 마스크를 안 쓰고 하다 보니 튀었을 경우, 이제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 눈에 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의 간염 위험성이 있는 사고도 있고, 주사기에 찔렸을 경우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주사기에 찔리는 경우는 깨끗한 주사기는 상관이 없어. 그냥 구멍 조금 나고 마는데, 동물에 찔렸던 거라든가 간염 동물에 찔렸던 거가 이제 연고자한테 찔린 경우, 또 이제 사람 샘플에 찔렸던 거, 환자한테 찔렸던 걸 사람한테 찔린 경우에도 간염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물 사고로 들어가고, 그게 대응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실험 중 부상 사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화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불로 따로 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산업안전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아시고 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보고 기록이라든가 교육 훈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가기부에서 정리한 가이드 순서대로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시험 문제를 이거를 가이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사항에 맞추어서 1, 2, 3, 4로 나눴지만 순서만 다를 뿐이고 내용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학습 방법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치시는 분들, 일단 가기부가 너무 친절하게 연구실 안전관리사 학습 가이드를 만들어놨어요. 과목별로 한 7, 8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가 나왔으니 이 교과서는 달달 외울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아마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생물은 읽어봐도 모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참고 서적을 좀 찾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요것만 딱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능한 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내지만 설명하거나 보기는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유전자 재조합 실험 지침이 이제 유전자 배선 생물체 관련 법률로는 되게 보기 좋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전체를 읽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생물안전은 책으로 한 권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나 지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는 있어요. 일반인들이 모를 뿐이지. 요거를 좀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 다음에 몇 가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제도 거기서 딱 2개를 예시로 내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슷한 게 옳은 것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서 간염물질인가, 유전자 배정 생물질인가, 뭐 생물안전 시설인가, 뭐 운영인가, 이걸 문제를 딱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옳은 것 했을 때 틀린 것. 근데 그게 아마 어디에 지침이나 규정을 가능한 그대로 가져서 보기를 쓸 거예요. 왜냐면 보기 만드는 과정에 오류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큰 변화 없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부분을 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도 예, 나올 수 있으므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성한당에서 낸 거는 이번에는 아직 그 가이드집이 먼저 나와버려서 교재보다는 문제집을 먼저 내는데 주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파악하기가 지금 이제 기출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아마 거의 과목당 100문항 이상씩은 냈을 거예요. 그래서 적중 예상 문제하고 모의고사 문제 2번 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이드 보시고 좀 참고할 사항 보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6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정도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저 생물안전 같은 경우는 적중 예상 문제를 제가 생물안전 관리 일반 좀 더 내고 싶었는데 이제 균형을 맞추느라고 한 21문항, 폐기물에 관련된 게 20문항, 사고에 대한 게 8문항, 시설 설치 운영비 관리 14문항에서 60문항 정도 맞춰놓긴 했는데 사실 좀 더 넣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여기 있는 문제만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는 여기서 기출한 거랑 또 그 외에 조금 다른 문제 해가지고 총 40문항, 한 100문항 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풀이만 이제 충분히 들으셔도 이해를 하셔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문제를 제가 보기가 굉장히 길게 해놓은 이유가 보기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라고. 원래 이게 이제 나중에 몇 해가 지나면 보기가 이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보고 바로 맞출 수 있게 짧게 보기가 나오겠지만 첫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아예 이제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능한 이거를 법률이나 가이드상의 내용과 유사하게 내고 이제 옳은 것이나 틀린 것 할 때 부분만 좀 다르게 썼고요. 그리고 해설을 조금 충실하게 내고 해설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게도 냈고 또 해설이 부족한 거는 문제 해설 강의를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넣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인강을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추가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시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가기부 국가연구안전관리 안전정보 시스템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LMO 안전교육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생물안전 관리자 코스가 있어요. 8시간짜리. 또는 아마 20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3등급이라서 8시간 들어도 굉장히 충분하실 거예요. 여유 있을 때 좀 들어보셔도 되고요. 고위험 병원세 이제 관련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보면 보수교육이라든가 취급자 교육이 있거든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이제 온라인 들어보셔도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시거나 이러면 이게 한 2시간, 4시간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참고하기도 했고요. 교재 그 가이드나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참고했다는 이제 서류들을 다 이제 그 책들도 제가 여기다 다 모아놨어요. 근데 엄청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권으로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한국생물안전안내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최신 버전이 나왔고 질병관리청이 주관해서 만든 게 있긴 있는데 이건 800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로. 근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인데 내용이 좀 방대하고 생물안전 3등급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좋은 교과서이기도 하고요. 민간 생물안전 관리자는 이걸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만들면서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2019년 실험실 생물안전 지침. 그래서 아마 저도 많이 여기 걸 썼는데 가이드도 보니까 여기 걸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건 보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법이 옛날 거라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고요. 최신 버전을 보셔야 되고 법은 반드시 최신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 실험 지침도 최근 거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률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고위험 병원체에도 이게 2019년판 가이드가 있긴 한데 법이 좀 바뀐 거는 최신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요 자료들의 최신 버전만 보셔도 꽤 도움이 되고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실습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근데 한 권만 추천하라면 여러분 공부하기에는 이 책이 괜찮고 이 책에서 인용된 가이드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상황당 문제풀이를 이제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생물안전은 합격선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